게타로그 아크 한정 호합판 블루레이입니다. 발매는 2021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1권, 2권, 그리고 3권과 원화집이 수록되어 있는 호합판 전용 박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49,500엔인데요. 이게 한국으로 바다를 넘어오니까 비용이 거의 70만원에 가까워지더군요. 그래도 특전으로 게타 아크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뜯어봅시다. 크기는 대략 8cm. 이 제품은 게타와 마징가 시리즈의 레진 킷으로 유명한 TOP 원형에서 나온 폴리스톤 재질의 흉상입니다. 이전에도 TOP 원형에서 게타나 마징가의 흉상이 나왔었습니다. 그것들이 이른바 걸 시리즈이며 컨셉은 각 메카닉의 얼굴과 목까지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게타 아크도 그중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레진 킷이다 보니 TOP 흉상 시리즈는 보통 도색이 안 된 채로 판매가 되는데요. 아크의 특전으로 들어있는 이 흉상은 당연히 도색이 깔끔하고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눈동자에서 먹선까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 목입이 굵습니다. 얼굴의 조형은 기존의 HG나 초합금운과 다르게 생겨서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목 부분엔 특이하게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군요. 한번 뺑뺑이 돌려보죠. 아크 흉상이 생기니까 세트병이 도져서 나머지 놈들도 구하고 싶군요. 하지만 난 똥손이라 도색을 못하는 뒤 블루레이 본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합판에만 들어있는 박스 아트 디자인을 보면 요만한 타쿠마가 대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 마지막화 스포네요. 얘네들을 돌려보면 반대편 커버에는 갯머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겉 케이스에서 블루레이를 꺼내보면 안쪽 케이스에도 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나가이고가 직접 그린 게타 아크 키리쿠 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게타 칸 이놈 대설산 오롯이 쓸 수 있나 보네. 안쪽 케이스 반대편에도 나가이고가 직접 그린 갯머신들이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표지가 나가이고가 그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전 시리즈인 네오게타나 신게타 DVD 표지까지는 이시카와 켄이 직접 그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을 떠난 이시카와 켄 대신 그의 맹모인 나가이고가 표지 그림을 그려서 게타의 혼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본편 영상이 있는 블루레이와 사운드 트랙 CD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 트랙은 따로 팔지 않고 오직 블루레이를 구입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권을 합치면 곡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나머지 권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블루레이 권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크, 키리쿠, 칸이 써있는 책자가 들어있는데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는 스페셜 북입니다. 먼저 스페셜북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캐릭터, 메카닉 소개가 나오는데요. 쉐이더를 입히지 않은 아크의 3D 모델 사진도 있군요. 키리쿠와 칸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에피소드 소개와 함께 카와고의 준 감독이 직접 그린 콘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콘티란 게 대충 그리는 것 같아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죠. 특히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이미지를 구상하는 수준의 영화 콘티와 달리 세세한 구도와 카메라 워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콘티와 아크의 콘티를 비교해보면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콘티의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와고에는 베테랑 감독답게 콘티를 꽤 잘 그리는 것 같네요. 다음 장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게타로그 사가의 역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가이고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에 퍼져있는 정보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카와 켄은 나가이고의 어시스턴트로 만화계에 입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만화계에 입문하기 전 이시카와는 출판사 중기점의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시카와가 다이나믹 프로에 입사하려 했을 때 나가이고의 치프 어시스턴트인 히루타 미스루는 이시카와의 그림이 엉성해서 그를 어시스턴트로 고용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가이고가 보기에는 그의 그림은 엉성하지만 캐릭터가 생명력 있고 개성도 있어서 장차 실력이 드러날 테니까 꼭 넣자 라며 받아들였다더군요. 히루타는 그 말을 듣고는 에이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린다고 평가받던 이시카와였지만 결국엔 이런 개쩌는 그림들을 그려내다니. 아무튼간에 이시카와 켄은 다이나믹에 입사 뒤 나가이고의 훌륭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시카와는 1970년에 일본 전국 여행을 하기 위해 다이나믹을 떠나는데요. 그 때문에 나가이고는 인력의 공백이 생겨서 그리던 만화를 연재 중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둘은 전우에 가까운 관계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회사 안에서 서로 같은 방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자주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골프도 쳤다고 하는군요. 서로 만화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움을 받거나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가이는 이시카와를 절대로 제자로 생각한 적은 없으며 항상 전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시카와의 장례식 때 조사를 읽으면서 통곡했다더군요.
나가이고가 보기에 이시카와 켄의 작품이 확립된 시기는 그가 마계 전생을 연재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는 이시카와의 팬들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마계 전생은 야마다 후타로 원작의 소설을 이시카와 켄이 만화화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부터 나가이고 작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만의 개성적인 그림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연출면에서도 훗날 이시카와 켄의 만화에서 많이 쓰이는 부정형의 마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가이고에 따르면 이시카와 켄의 작품은 에일리언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기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거를 아주 좋아해서 그런 괴물이 가득 실려있는 화집을 꽤나 사들였다는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계 전생의 만화책 표지는 기거가 그린 게임 일러스트를 오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카와의 만화 5000광면의 호랑이에서도 에일리언에서 디자인을 따온 듯한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의 기거 사랑을 알만합니다. 나가이고는 마계 전생에 대해 기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정형의 괴물 디자인을 넣는다는 발상으로 소설과는 또 다른 개성적인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고 평했습니다. 허무전기 시리즈에서는 부정형의 괴물이 우주의 최악추흉의 무기인 도그라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허무전기 스토리 요약 영상을 만들 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게타로보 만화의 편집자였던 나카시마 카즈키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그랜라간의 각본가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각종 오마주가 즐비했죠.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아바요, 다츠코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바요, 다츠코. 아바요, 다츠코. 그에 따르면 이시카와 켄은 로봇 애니메이션의 코미컬라이즈로 철인 28호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미루어보아 만화판 게타가 절구통 같은 체형을 한 이유에 대해 나카시마 카즈키는 아마도 철인 28호의 체형에 대한 오마주로 보고 있습니다. 게타로보 만화 중 유명한 에피소드로는 게타로보 vs 게타로보 G라는 것이 있는데요. 게타쥐를 탈취한 지룡족이 초대 게타로보와 싸운다는 부상은 나카지마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에피소드는 슈퍼로봇 대전 앤솔로지에서 연재되던 것인데요. 따라서 원래는 게임의 코미컬라이즈로서 그려진 것이기에 다소 설정 충돌이 있습니다. 초대 게타로보는 분명 무사시의 자폭으로 파괴돼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는 어째서인지 멀쩡히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나카시마 카즈키에 따르면 이는 게임 중에는 로봇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설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설정 충돌이 디자인 면에서 있는데요. 바로 게타로보의 얼굴입니다. 원래 만화판 게타로보의 얼굴은 거북이 등껍질에서 따온 얼굴이었지만 이 에피소드에서는 TV판의 얼굴을 약간 사납게 다듬은 모양새입니다. 사실 나카시마는 거북이 등껍질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었지만 이시카와 켄이 어째서인지 이렇게 그려놨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신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원래 게타로보 vs 게타로보 G의 에피소드로 만화의 리라이팅을 끝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게타로보고 자체가 엔딩이 그럭저럭 깔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가 이시카와에게 진게타가 탄생한 이유를 그려달라고 부탁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지금의 진게타로보 만화가 나온 것이고 게타로보 vs 게타로보 G의 에피소드도 진게타로보 만화에 편입된 것입니다. 참고로 카무이가 파충이묘와 인류의 혼혈이 된 것은 나카지마의 아이디어고 타쿠마가 료마의 아들인 것은 이시카와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또한 나카시마 카즈키는 허무전기의 편집 담당이기도 했습니다. 허무전기란 이시카와 켄의 여러 작품을 일대 서사시로 정리한 시리즈인데 경우에 따라 게타 세계관에 합류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냐는 말도 있습니다. 나카시마가 말하기를 게타 엠페러를 라그스에 대항하는 병기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라그스 소개 영상에서 이시카와가 두 작품의 세계관은 겹치지 않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나카시마 또한 게타로 부사가와 허무전기 이 두 작품의 교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각각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카와 켄이 마음속에 그랬을 타쿠마와 카무이의 싸움 결말은 나카시마 카즈키도 모른다고 합니다. 편집자로 있을 때 깊이 참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이시카와 부인으로부터 남편은 언제나 나카시마 씨와의 협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걸 그랬어 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프로듀서인 이나미 키초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세계 최후의 날 때부터 프로듀서로 있었는데 원작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초대 게타의 보디를 드럼통과 같게 하도록 했습니다. 네오기타 작업에도 참여했는데 새 채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 자를 모토로 삼았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네오기타 OVA는 새 채널에 비해 분위기가 꽤 밝은 듯. 다음은 스페셜 북2. 슈왈츠 제독이 타고 있는 모함은 게타로 보고 알래스카 전선편에서 등장한 텍사스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것이라더군요. 각본가 하야카와 타다시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는 게타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게타선이란 생존 본능의 집합의식 같은 것, 대우주에 존재하는 이치, 사람의 마음, 이른바 희노애락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그 집합의식을 묶은 것이 게타 엠페러 경우에는 료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료마의 의식에 의해서 엠페러의 행동이 모두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료마의 아들인 타쿠마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하기를 생전에 이시카와 켄에 의하면 인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로마의 강한 의지가 왜곡된 초진화를 이룬 것이 엠페러이지 로마 자체의 뜻이 깃든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애니 이야기 후반에 인간의 감정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역시 이시카와 켄이 그렸던 만화에서 보여준 선과 악의 경계가 없는 우주의 실존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본가는 엠페러가 나올 일에 맞서는 타쿠마라는 캐릭터로 역시 인간의 마음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군요. 다음에는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모토아시 히데유키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가 느끼기에 게타 아크를 그리는 것은 로봇 단가대이나 육신업체 간마즈보다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오피셜웍스에서 다른 내용과 비슷해서 패스. 다음은 캐릭터 컨셉화를 맡은 호시 카즈미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오피셜웍스를 소개할 때 호시 카즈야로 잘못 소개했는데요. 그때는 한자만 나와 있어서 정확한 일본어 발음을 몰랐기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게타자우루스의 파일럿 바이스를 디자인한 사람인데 공식 컬러링이 정해지기 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컬러링이 애니와 많이 다르네요. 이 사람도 오피셜웍스의 내용과 중복되는 건 패스. 메카닉 컨셉화를 맡은 호리 토시유키 인터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이시카와 켄의 게타선이 생각났다고 하는데요. 그 분야에서 말하는 인간 원리라든가 관측자 문제라든가 이시카와가 게타선으로 말한 것과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난 이쪽 분야를 몰라서 대체 뭔 말하는 줄 모르겠다. 이 사람이 게타 아크 내부 도해를 그린 사람인데요. 참고로 아크의 콕핏 위치는 각각 대가리, 흉부, 사타구니에 있다고 합니다. 대가리가 1호기고 흉부가 2호기고 사타구니가 3호기 위치인데 근데 1화에서 카무이가 아크를 탔을 때에는 흉부에서 조종을 했었죠. 2호기 파일럿이라서 2호기 위치에서 아크를 조종한 건가? 다음은 CG 감독인 고토 유이치 인터뷰. 이 사람에 의하면 애니메이션 엠페러의 모델링은 초합금원의 캐드 데이터를 조금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자인이 거의 똑같던 거였군요. 빤스 정도만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게타로보 데볼루션의 엠페러도 반다이로부터 모델링 데이터를 협력받아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2021편 곡 엔딩도 이 사람이 맡았는데 거기에 쓰인 만화컷은 카와고의 감독의 만화책을 본 이후 스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페셜북 3입니다. 역시 메카닉 일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엔 마지막 장면의 드래곤이 진 게타 드래곤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오피셜웍스에서는 진 드래곤이라고 표기돼 있었는데요. 뭐 그냥 우리도 꼴리는 대로 부르는 게 나을 듯. 사실 만화책에서도 오치를 튼 드래곤을 진 게타 드래곤이라 부르긴 했죠. 마지막에 화성에서 나온 게타는 게타천이라 쓰고 게타원이라고 읽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게타원의 가슴 각인이 게타 엠페러로의 진화 과정을 시사해주고 있다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도 클로즈업 한듯 게타 그 초기 설정화인가 본데 커터가 희한하네요. 알래스카 전선신에 등장한 메카닉 설정화들도 있습니다. D2 갯머신은 역시 게타시의 것이랑 매우 닮았네요. 바이스의 초기 설정화. 원래는 지룡족의 부흥을 꿈꾸는 꼬마로 기획됐었다고 합니다. 카와고의 준 감독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네오게타 제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최후의 날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하기로 했다는군요. 로마가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게타로보고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넣고 작품의 분위기도 밝게 만든 지금의 우리가 아는 네오게타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감독에 의하면 아크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하야토가 죽는 모습은 게타선에 사로잡혀있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맡기고 떠나는 하야토의 모습은 이전의 게타선에 사로잡혔던 다른 인물들과는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카와고의 감독에 따르면 역시 버그도 드래곤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여 카무이가 투옥되었다는 것 같다더군요. 블루레이를 재생시키면 이렇게 멋진 아크 콕핏 화면이 나옵니다. 부록 영상으로는 이미 기간 한정으로 공개했었던 영상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야토 성우 인터뷰, 캐스트 발표 기념 온라인 토크 등 부록 영상 중에는 논크레딧 엔딩 영상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블루레이의 장점은 작화 수정이죠. 몇 개를 훑어보겠습니다. 소르도와 今のところ被害はありません。ソルドに近づけるな。存在を気取られてはならん。 오라집도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사납게 생긴 료마. 여담이지만 드래곤 턱 밑에 붕알이 달린 것 같군요. 게타원 상당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리뷰는 이걸로 끝입니다.